이제 저희가 사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네. 예방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백업을 받아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데이터 보호를 위한 어떤 예방 정책을 세우실 때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죠. 네네.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용하는 그렇죠. 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 내 아니면 회사 내에 어떤 정책에 맞도록 정책을 정하시고 우리가 현재 여기까지 구축이 되어 있으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야 돼라고 가시는 게 맞고요. 네. 복구도 마찬가지죠. 백업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네. 예, 백업이 목표가 아니고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나의 필요한 데이터들을 데이터를. 다 살려낼 수 있는가가 네네.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뭔가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고려를 하셔야 되는 두 가지 요소가 하나는 기존의 업무 환경을 너무 크게 건들면 네.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 그리고 이거를 뭐 예를 들어 그 방어율을 90%에서 91%로 높이기 위해서 비용을 지금보다 10배를 써야 돼. 그건 이렇게 말이 안 얘기를 되죠. 하면 쓰기 힘드시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가 이제 저희의 이제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저희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발상의 전환을 좀 해보시자라는 겁니다. 물론 예방하고 차단하고 감지하고 이런 솔루션을 도입하시는 거 중요해요. 네. 다 할 수 없다면 정말 중요한 데이터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보완을 적용을 해보자라는 부분하고 백업 복구 솔루션을 어떤 식으로 도입을 백업을 솔루션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염 직전으로 바로 직전에 어떤 네네. 최신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어떤 방법이 보다 효율적인 것인가를 이제 네.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근데 신개념 스토리지라고 했는데 예, 예. 네, 신개념 스토리지가 어떤 겁니까? 우선은 저는 이제 크게 관점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 첫 번째는 이제 업무 파일 시스템에 대한 뭐 보호, 뭐 예방에 관한 점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뭐 개인 PC에 대해서 어떻게 네. 가이드를 드려야 될지도 말씀드리는데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네. 하는 부분은 요새 뭐 클라우드 OS 많이 쓰고 있는데 예,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예.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이게요? 말 그대로 오브젝트 객체화하는 네. 부분이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파일 단위별로 여러 가지 성격들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보호 정책 중에 두 가지 키워드로 이제 랜섬웨어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제가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는 이제 파일 자체를 저장을 할 때 네. 좀 변형이 되지 않게 어떤 환경에서도 변형이 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업무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변형이 되지 않게 하니까 예, 예. 그 랜섬웨어가 보통 이제 암호화 시키잖아요. 암호도 변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거 자체를 아예 원칙적으로 차단한다. 차단을 하는 거죠. 네.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쓰실 때 좀 장기 보관하시는 파일들이나 네. 원본성 파일 그리고 네네. 또 이렇게 밑에도 나와 있지만 컴플라이언스적인 쪽으로 요소들 때문에 보관하시는 파일들 위주로 네. 보관을 하시려고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파일에 대한 이런 위변조 방지는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랜섬웨어 때문에 좀 확산이 된 건 아니고 기존에는 이제 뭐 휴먼 에러라든지 시스템 오류로 이렇게 장기 보관돼야 돼 네네. 원본 파일들이 좀 삭제되는 요소들이 있어서 이거를 좀 그 예전부터 제공을 해서 가이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서 이런 랜섬웨어가 이슈가 같이 대두가 되면서 네. 일석이조의 효과로 이런 것까지도 예방할 수 있구나 해서 고객분들도 기존 시스템에서 좀 확대하려고 하시고요. 네. 기존에 있던 파일 시스템에서도 좀 추가로 이쪽으로 네, 네. 전환을 하시려고 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그 HCP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특수한 기능이 이제 파일 버저닝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일이 변경이 되더라도 시스템 내부적으로 과거 파일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암호화돼서 변경된 파일들을 그냥 손쉽게 과거 파일로 복구를 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들도 이제 각자 PC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요새 뭐 태블릿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뭐 방안이라든지 예, 그 대안 예.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뭐 앞서 뭐 나성원 부장님께서 뭐 얘기했듯이 뭐 개인 PC는 약간 네. 뭐 개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좀 이렇게 좀 약간 뭐좀 등한시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네. 네, 그런 부분을 좀 넘겼는데요. 저희 제품을 통해서 뭐 구성을 하신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까지도 회사에서 좀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그 HCP 애니어라고 하는 위에 나오는 부분 제품으로서 이제 랜섬웨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업무에 대한 공유나 쉐어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어떤 개인의 어떤 그 편의성도 증대시키면서 예, 예. 보안적인 관점도 예, 이제 그래서, 예. 그러면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필요한 이런 네네. 보호나 복구 부분까지도 예, 확장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저희 이 제품은 2012년도에 12년도. 나온 제품. 그렇다면 이게 아까 그 HCP 예, 예. 효성 컨텐츠 플랫폼 예, 예. 이걸 사용하고 있는 데들 기반으로 하고 계시고요. 많이 예, 하겠네요. 뭐 따로 이것만 별도로 네네. 도입을 하시고 계십니다. 기본적인 뭐 파일에 대한 관리는 뭐 앞서 말씀드린 뭐 버저닝 네네. 기능을 통해서 하시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게 이제 개인 업무단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별도로 뭐 관리자가 이 파일에 대해서 뭐 복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개인 사용자가 편리하게 복구를 하실 수가 있고 뭐 복구할 파일이 많다. 네. 그러면 뭐 시점으로도 복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사용자 개인 PC 사용자 중심으로. 근데 이게 뭐야 제공을 사용자가 예. 개인 사용자가 또 IT 하는 분도 아니고 현업들도 많은데 예, 예. 사용하기가 좀 편한가요? 그럼요. 이게 좀 사용자 편의주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 GUI 화면에서 뭐 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외국 제품이다 보니까 네. 혹시 한글 지원하냐고 여쭤보시는데 왜 한글화도 다 지원이 돼서요. 네네. 뭐 보셔가지고 몇 번 하시면은 뭐 손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버저닝이 되면은 과거 버전에 대한 것들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고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딱 그분 질문하신 고객분들은 버저닝이 필요하면은 1대1로 해서 2배 용량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의미로 물어보시는데요. 예.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일정 부분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1대1 비례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네. 아니고요. 고객이 기존에 쓰는 시스템에서 최소한의 영향으로 네. 도입을 하시도록 가이드를 드리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3단계 정도 네.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1단계로 가장 뭐 어떻게 보면 랜섬웨어가 침입하는 경로가 될 수 있고요. 뭐 확산될 수 있는 개인 PC에 대해서 맞아요. 네, 적용을 하시라고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들을 도입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를 하시면요, 뭐 금방 뭐 버저닝 기능이나 보호 기능들을 채택하실 수 있고요. 네. 가장 중심이 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에 대한 변경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바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또 많이 하고 계시는 VDI 그렇죠. 데스크탑 가상화 부분도 동일한 형식으로 적용을 하셔가지고요. 뭐 기존 PC랑 별로 뭐 차이 없이 도입을 네네. 하셔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 PC에 대한 보안 부분을 확실히 구축을 하셨으니까 이제 업무단 부분에 네.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시라는 의미로서 저희 HCP 오젝트 스토리지 안에 이제 클라우드 형태의 또 저장 장소를 분류할 수가 있겠어요. 그 각종 뭐 왼편에 나오는 업무들을 네. 데이터들을 이제 취합을 하셔가지고 통합적으로 보안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